안녕하세요.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. 106일 동안 전쟁을 끌고 와서 미국이 손에 쥔 게 정확히 뭡니까? 이 질문 한번 천천히 곱씹어 보십시오. 이번에 미국이 결국 이긴 거다, 또는 트럼프가 해냈다,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 마음 이해는 됩니다. 근데 그 그림이 사실은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그려져 있어요. 자, 두 가지만 먼저 짚고 갈게요. 왜 트럼프는 원래 14일에 한다던 양해각서 서명을 19일로 미뤘을까요? 그리고 왜 하필 그 시점에 본인 SNS에는 김정은 위원장하고 싱가포르에서 산책하던 그 사진부터 연타로 올렸을까요? 이 두 질문 표면 보도만 봐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세 층을 같이 내려가 보려고 해요. 첫째, 19일 양의 각서 안에 실제로 뭐가 들어있고 뭐가 비어있는지. 둘째, 트럼프가 왜 이번에도 핵심 앞에서 또 한 발 물러섰는지. 셋째, 이 106일짜리 전쟁이 한국에게 정확히 어떤 창문을 열어놨는지. 먼저 첫 단서 하나 드릴게요. 이번 양의 각서, 사실은 2019년 하노이 노딜, 그 그림이 거의 그대로 재방송되고 있습니다. 지상파 단신만 보고 계셨다면 미국이 결국 정리했네 정도로 끝나셨을 텐데, 그 한 줄 밑에 깔린 그림이 훨씬 무거워요. 정리하면요, 이건 단순한 미국이란 종전 뉴스가 아닙니다. 미국이 세계 경찰이라는 자기 직함을 106일 만에 벗어던진 사건이고, 그 자리에 누가 들어설 것이냐, 이걸 결정하는 신호탄이에요. 들여다보면 더 무거워요. 트럼프가 자기 SNS에 김정은 산책 사진을 올리고 그 앞뒤로 우크라이나 게시물을 연타로 깐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. 본인 안에 일종의 자기 암시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. 이번에 이란 풀고, 그 다음에 북한 풀고, 우크라이나도 정리한다. 내가 다 풀 수 있는 평화 전도사다. 근데 이 자기 암시가 정확히 어디서 부서지는지 그 지점을 오늘 같이 짚어볼 거고요.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19일 서명식 그 무대가 G7회의랑 정확히 같은 시점에 같은 유럽 땅에서 깔린다는 거. 그리고 그 무대 한복판에 이재명 대통령이가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거기까지 가봅시다. 자, 먼저 19일 서명식의 실체부터 정확히 짚고 가야 됩니다. 지금 댓글이 MOU인데 왜 종전협상이라 하느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신데 그 지적 정확합니다. 19일 날 하는 건 종전협정이 아니에요. 양해각서. 그러니까 이제 협상해보자는 약속 문서입니다. 그것도 일단 부통령 JD 벤스가 가는 걸로 잡혔고, 트럼프 본인도 갈 수도 있다, 이렇게 흘러나오는 상태고요. 그러면 원래 며칠에 한다고 했었습니까? 14일이었습니다. 지난주에는 주말에 한다 그랬어요. 그게 왜 19일까지 밀렸냐? 트럼프 생일잔치 UFC 일정이 그 사이에 끼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.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100일 넘게 끌어온 전쟁의 양해, 각서 일정을 자기 생일 잔치 끝나고 잡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? 자, 그러면 정작 19일의 양의 각서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? 들어간 건 사실상 한 줄이에요. 호르무즈 해협 통학 문제. 이거 하나는 19일에 합의되는 걸로 잡혔습니다. 그런데 나머지는 다 비어 있어요. 핵 처리 문제, 농축 우라늄을 얼마나 보유할 수 있는지, 그 기간 문제,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해제, 그리고 이란 동결 자금을 풀어주는 문제, 이 네 가지가 다 미정입니다. 30일 후, 60일 후에 실무 협상에서 결정하자, 이렇게 밀어놓은 상태. 여러분 한번 보세요. 100일 넘게 전쟁을 끌어와서 정작 양의 각서에는 호르무즈 한 줄밖에 안 들어간다고요. 그러고는 19일에 부통령이 가고 트럼프까지 갈 수도 있고, 이거 거의 자충수입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 짚어야 될 게, 이번 양해 각서에 JD 벤스 부통령이 직접 간다는 게 그냥 의례가 아닙니다. 부통령이 가는 양해 각서는 보통 본 협정에 가까운 무게를 가지는 자리거든요. 그런데 그 무게를 가진 자리에서 정작 합의되는 건 호르무즈 한 줄이고, 트럼프 본인까지 갈 수도 있다는 시그널이 흘러나오는 거예요. 이게 무슨 얘기냐면, 트럼프가 이번을 자기 외교 성과로 깔고 싶은 마음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더 위험한 거예요. 결단을 못하는 사람이 결단처럼 보이는 무대부터 먼저 만들고 있는 거니까. 그리고 또 하나, 트럼프 본인이 이 전쟁 두고 곧 끝난다고 한 횟수가 몇 번이라고 추적됐는지 아세요? 47번입니다. 47번이요. 그러니까 이번엔 진짜다라고 하는데, 시장도 동맹도 47번째 외치면 더 이상 안 움직이는 거예요. 여기에 더 무거운 신호가 하나 있습니다.
100일 넘는 전쟁에서 미국이 야 동맹들 들어와라 라고 했을 때 따라온 나라가 거의 없어요. 유럽이 가장 먼저 거리를 뒀고 우리나라도 솔직히 이번에 미국 편을 확실하게 들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. 이게 이재명 정부의 균형 외교 노선이 지금 자산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첫 번째 신호인데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짚을 거고요. 이런 그림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? 별주부전 토끼간 빼러가는 그 길입니다. 용궁이 좋다 그렇게 끌고 들어가는데 정작 도착해서 정확히 뭐가 빠지는지는 아직 협상도 안 된 상태예요. 자,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마음 드실 수 있어요. 어쨌든 트럼프가 결국 해낸 거 아니냐. 106일 끌어왔던 전쟁, 양의 각서까지는 만들어냈다. 여기서 끝내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. 그래도 다행이라고, 그래도 평화 쪽으로 한 발 갔다고 이렇게 정리하고 싶잖아요.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. 이 양의 각서가 너무 허접하고 낮은 수준이라는 거예요. 이걸로 중동의 미래를 가늠하기엔 합의문 자체가 너무 빈약합니다. 호르무즈 한 줄을 빼고는 다 밀어놨거든요. 진짜 결단의 시간은 30일 후 또는 60일 후입니다. 그때 가서 트럼프가 핵처리, 동결, 자금, 제재, 해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결심하느냐가 진짜 본 게임이에요. 그리고 그때 또 결심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?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는 거죠. 또 파탄으로 가는 겁니다. 그러니까 19일 서명식, 그건 끝이 아니에요. 더 큰 결단을 30일 뒤로 미뤄놓은 약속일 뿐입니다. 그리고 그 30일 뒤를 우리가 왜 걱정해야 되느냐? 트럼프 본인이 그 결단을 한 번도 제대로 해낸 적이 없거든요. 이게 진짜 핵심이고 여기서부터 그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.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. 진짜 그림은 이 다음에 나와요. 자, 2019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. 트럼프, 김정은 회담 하노이에서 열렸죠. 그때 우리 다 끝난 줄 알았잖아요. 한반도에 드디어 새로운 시대가 온다.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날 깨졌습니다. 2월이었어요. 근데 최근에 조엘 위트라는 분이 책을 하나 냈는데 그게 한국어로 번역됐어요. 제목이 홀드아웃입니다. 그 안에 놀라운 내막이 쫙 나와요. 들어보세요. 그때 협상안은 다 짜여 있었답니다. 북한에 대해서 한미연합훈련을 어떻게 조정할지, 경제 제재 중에 뭘 풀어줄지, 어떤 선물을 줄지 이게 다 카드로 준비되어 있었어요. 트럼프 본인이 결심하면 되는 거였습니다. 근데 결심을 못하고 파탄 났단 말이에요. 왜? 책에 따르면 3월부터 이미 트럼프가 집중력을 잃어가고 있었답니다. 참모가 북한 브리핑을 하면 2분 이상을 못 들었대요. 120초. 그래서 백악관 안에서 농담이 하나 돌았다는 겁니다. 이름이 뭐였냐면 2분 트럼프. 아니 100조 단위 전쟁 끝낼 협상 보고를 2분 이상 못 듣는 대통령이라뇨. 이게 그 시점부터 백악관 직원들 사이에서 농담거리였단 말입니다. 그리고 책에서 더 무겁게 짚는 게 하나 있어요. 2019년 그때 결단을 미루는 트럼프 옆에서 협상을 사실상 깨트린 게 누구냐? 강경 매파 참모들이라는 것. 트럼프가 결심하기 직전에 옆에서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. 약해 보입니다. 이런 식으로 흔든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. 그러면 이번에도 같은 그림이 깔린다는 얘기죠. 트럼프가 19일에 어렵게 양의 각서까지 끌고 왔는데 30일 후 진짜 결단 시점에서 옆에서 또 그 매파들이 같은 짓을 한다면 47번째 외침에서 48번째 깨짐으로 가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번이란 양의 각서 보십시오. 협상하는 데까지 다 갔습니다. 판 다 깔아놨어요. 그런데 정작 마지막 결단의 시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. 그게 30일 후, 60일 후에 옵니다. 그걸 트럼프가 제대로 안 해내면 또 하나 이 그림이 재방송되는 겁니다. 그리고 또 하나 무거운 신호가 있는데요. 지난주에 워싱턴 포스트에 칼럼이 하나 실렸어요.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느냐. 트럼프는 푸틴하고 똑같은 게 하나 있는데 아첨과 무지의 거품 속에 갇혀버렸다는 겁니다. 안에서 각하. 이건 해결된 게 아닙니다.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. 이렇게 말해줄 참모가 없다는 거예요. 이게 얼마나 심각한 신호인지 한번 짚어봅시다. 정상적인 백악관이라면 참모들이 이거 결심 안 하면 30일 후에 깨집니다라고 직언을 해야 됩니다. 근데 그게 없어요. 웃고 아부하는 예스맨들만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트럼프가 골문 앞에 가서 한 발만 차면 되는데 항상 그때 타코를 합니다. 튀어버려요. 그래서 결국 치킨 노릇을 하니까 한마디로 닭짓을 한 겁니다. 이런 그림이 처음이에요.
정때 아닙니다. 양치기 소년 모두 가동 중이에요. 47번이요. 마을 사람들이 48번째 외치면은 더 이상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? 여기에 미국 국내 정치 제약도 깔립니다. 트럼프가 이란 동결 자금을 풀어주려고 해도 미국 안에 제재 근본주의자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. 핵미사일 자금으로 쓰일 돈을 왜 풀어주느냐. 모든 걸 제재로 성역화한 이 보수 세력들이 입을 막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동결 자금 얼마 줄지를 끝까지 말 못하고 있어요. 옛날에 북한한테도 정확히 똑같이 했던 그 패턴 그대로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그림은 이거예요. 트럼프가 의지가 없는 게 아닙니다. 결단의 무게를 들 능력이 안 되는 거고 옆에 그걸 받쳐줄 시스템도 없는 거예요. 의지, 집중력, 참모진, 국내 정치 4개의 축이 동시에 무너진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게 이번 양의 각서입니다. 이걸 우리가 종전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? 이 질문이 다음 30일을 사실상 결정해요. 자, 여기서 한 장면 하나 그려봅시다. 학교에 일진이 하나 있어요. 자기 혼자 학교에 불을 질러놓고 자기 소화기 들고 가서 끈 겁니다. 그러고는 내가 다 해결했다고 하는 거예요. 근데 그 학교 이미 다 타버렸거든요.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정확히 이 그림입니다. 미국이 106일 동안 정확히 무엇을 얻었는지 제가 맨 처음에 여쭤본 그 질문 기억하시죠? 이제 그 답이 보이실 겁니다. 얻은 건 호르무즈 통항 한 줄이에요. 그리고 잃은 건 동맹의 신뢰, 글로벌 육아 안정의 책임자 지위, 중동에서 자기가 단독으로 결정하던 그 위치,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 경찰이라는 30년짜리 자기 직함입니다. 이건 종전이 아닙니다. 미국이 자기 직함을 벗는 의식이에요. 생각해 보십시오. 미국이 이렇게 황당하게 짧은 시간 안에 이 정도 개피 본 적이 있었습니까? 100일 좀 넘은 전쟁에서 자기가 얻은 게 거의 없고 동맹도 안 따라왔고 자기 국내에서도 지지를 못 받고 그렇다고 이긴 전쟁도 아니에요. 세 개의 부정태가 동시에 성립합니다. 그런데 주류 보수 매체들이 이 부분을 정면으로 잘 안 다뤄요. 다들 협상 진전으로만 처리합니다. 왜 그럴까요? 미국 위상이 깎이는 그림을 정면으로 짚으면 자기들이 30년 동안 깔아놓은 강한 미국 이걸 한국의 안전이라는 그 프레임이 같이 흔들리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만 빼고 보도하는 겁니다. 지상파만 보고 계시면 이 구도가 절대 안 보여요. 여러분이 뭔가 이상하다, 이번 종전 뉴스가 단순한 평화 소식 같지 않다 이렇게 느끼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. 그 감각이 정확했던 겁니다. 미국이 평화를 만든 게 아니에요. 미국이 직함을 벗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그 직함이 벗겨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?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. 미국이 세계 경찰로서의 위상은 이번 일로 정말 무너졌어요. 들어보세요. 미국 국내 지지 못 받은 전쟁, 동맹 지지 못 받은 전쟁, 그리고 이긴 것도 아닌 전쟁,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성립합니다. 미국 안에서도 이긴 전쟁이 아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. 그러면 그 빈자리는 누가 채우느냐? 그게 이번 주 G7에서 1차로 결정됩니다. 15일에 G7 회의가 열렸어요. 그리고 19일에 양의 각서 서명식이 잡혀 있습니다. 이 두 일정이 같은 유럽 땅에서 4일 차이로 깔린다는 거예요. 우연일까요? 우연 아닙니다. 지금 유럽이 결집할 가능성이 높아요. 미국이 아니라 100일 넘게 이 전쟁으로 유가 흔들리고 환율 흔들리고 물가 흔들렸던 전 세계 피해국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겁니다. 그러면 미국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국제사회가 압력으로 밀어붙여서라도 종전을 강제하자 이 그림이 G7에서 깔리는 거예요. 자, 그 무대에 우리 대통령이 있습니다. 이재명 대통령 지금 유럽 순방 중이죠. 이탈리아 총리하고 회담했고 교황도 만났습니다. 표면적으로 보면 의례적인 일정 같아 보이는데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에요. G7 회의 시점에 정확히 유럽에 가 있다는 그 타이밍 자체가 외교적 시그널입니다. 그리고 그 무대에 한국 대통령이 서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게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그림이에요. 교황 회동도 그냥 사진 찍는 자리가 아닙니다. 바티칸은 전 세계 평화 메시지의 가장 오래된 발신지 중 하나예요. 이란 양의 각서 직전 시점에 한국 대통령이 교황 앞에 서 있다는 그 그림 자체가 한국이 어떤 외교적 위치에 서고 싶은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신호인 겁니다. 미국 편에 줄 서는 그림이 아니라 평화 쪽에서 발언권을 가진 중견 국가의 그림,
이게 30년 만에 한국한테 열린 외교 무대 형식이에요. 특히 한국이 이번이란 전쟁 내내 미국 편을 확실히 들지 않았던 게 지금 자산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. 균형 외교라는 노선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시점이 온 거예요. 1년 전, 2년 전이라면 왜 한국이 미국 편을 확실히 안 드느냐고 비판받았을 그 자리에 지금은 한국이 미국에 매이지 않은 외교 자산을 갖고 있다는 평가가 깔리는 겁니다. 그리고 여기에 한 층이 더 있어요. 지금 이게 단순히 외교판만 갈리는 게 아닙니다. AI 시대로의 진입이 동시에 진행 중이에요. 30년 만에 외교 질서 갈리는 거랑 30년 만에 산업 질서 갈리는 게 같은 시점에 겹쳤습니다. 그러면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시장이 분명히 생긴다는 거예요. 외교와 산업과 안보가 한꺼번에 재설계돼야 되는 시점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. 자, 처음에 제가 여쭤본 거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. 106일 동안 미국이 정확히 무엇을 얻었는지 이제 그 답이 명확히 보이실 겁니다. 미국이 얻은 건 호르무즈 통항 한 줄이고 이런 건 세계 경찰이라는 30년짜리 명함입니다. 근데 진짜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요. 한국에서는 지금 이 결정적인 시점에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림이 깔리고 있다는 거예요. 핸드볼 경기장에서 어린 여자 선수들 양말 벗기고 일하는 일반 시민들 출근길 막아서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18개 대학 총학에서 낸 성명문에는 부정선거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안 나오는데 그걸 부정선거, 재선거 요구라고 받아서 자기 메시지로 발표한 정당 지도부 발언이 그대로 나왔어요. 한마디로 가짜 뉴스인 거죠. 여기 한 장면이 더 깔립니다. 같은 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. 핸드볼 경기장에서 일부 시위대가 어린 학생들 양말 벗기고 할 때 공권력은 옆에서 손을 못 쓰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같은 날 노동자 시위 현장에서는 고공 시위를 하던 노동자 한 분이 그 자리에서 바로 구속됐어요. 같은 공권력이 같은 날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작동한 겁니다.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?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뒤늦게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고 하는데 이 강경 대응이 한 주만 더 늦게 나왔다면 어떻게 됐을지 제2의 서부지법 사태로 가는 그림이 어른거리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. 이 잡음이 굳어지면 결과적으로 누가 가장 이득을 보는지 외교 무대가 가장 결정적인 이 시점에 정부 발목 잡는 그림이 누구한테 유리한지 이 질문 하나만 따라가도 그림이 정리됩니다. 지지율 뒤집힌 결과까지 들고 와서 내가 잘해서 그렇다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같은 정당 안에서도 부정선거 세력과 선을 긋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. 김용태 의원, 김근식 전 당협위원장, 보수농객 조갑재 대표까지. 그래서 이건 보수 진영 전체의 행보가 아닙니다. 일부 강경 세력의 결단이고 그 결단을 일부 매체가 증폭하고 있는 거예요. 이런 그림, 임진왜란 때 선조의주 피난길 떠올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. 그 시절 백성들이 한복판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정작 정치 진영은 누가 책임지냐로 싸우고 있던 그 풍경. 그때하고 지금이 똑같다는 얘기는 아닙니다. 다만 외부에서 30년 만에 판이 갈리는 한복판에 안에서는 어디서 본 듯한 잡음이 다시 깔린다는 게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. 자, 정리하면요. 19일 서명식 끝이 아닙니다. 30일 후, 60일 후 진짜 결단의 시간이 옵니다. 그때 트럼프가 또 한 발 물러선다면, 그래서 양의 각서가 또 깨진다면 그 다음 그림에서 한국은 어느 자리에 서 있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?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됩니다. 위기랑 기회가 같이 와요. 미국 위상은 흔들리고 AI 시대는 같이 진입하고 G7 무대에는 우리 대통령이 서 있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로 갈 준비. 그게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상상력입니다. 한 가지만 더 짚을게요. 외교 자리는 한 번 놓치면 30년 뒤에 다시 옵니다. 미국 위상, 흔들리는 이런 그림, 우리 세대에는 다시 보기 어려워요. 그 자리에 한국이 정확히 어떤 형식으로 들어가느냐, 균형 외교의 결과물로 들어가느냐, 아니면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서 못 들어가느냐. 이게 다음 30일에 정해집니다. 외부에서 판이 갈리는데 안에서 멈춰서면 안 되는 거예요. 19일 서명식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. 그 다음 30일이 한국의 다음 30년을 결정합니다. 그 30일을 같이 추적하고 싶으시면 구독 부탁드리고요. 다음 국면, 양의 각서, 그 뒤에 오는 진짜 결단의 시간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까지 같이 해주세요.